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입시는 이쌤 학원에서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윤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패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고 1학년 학생분들과 학부모 여러분들께 동패고의 통합과학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한 알찬 정보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통합과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과학의 여러 분야,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런 여러 분야를 통합해서 두루두루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리 파트는 역학과 전기, 그리고 화학 파트는 화학 반응, 지구는 지구와 우주, 그리고 생명과학에서는 유전 파트와 물질 대사 파트, 그런 개념들이 통합과학에 전체적으로 다 녹아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올라오시는 예비고 1학년 학생분들은 이런 커리큘럼으로 아마 중학교 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딱 나눠져 있습니다. 지구 파트는 직권의 변화 이렇게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힘 하면 당연히 물리 파트겠죠. 생명 파트, 화학 파트, 화학 파트, 물리 파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단원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파트와 단원이 나눠져 있는데 미리 통합과학 파트 지켜보시게 되면 여기 3단원을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는 파트인데 이게 뭘까? 근데 안에서 보니까 중력장 내의 운동, 그 다음에 세포의 구조와 소기관, 지금 한 단원 안에 물리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 생명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울 통합과학은 단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단원에 물화생지가 때로는 랜덤으로 섞여서 배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단원들 내용이고, 여기에 제가 하얀색으로 색칠을 좀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 고등학교 통합과학에 올라가시면 겹치는 내용들, 겹치는 단원들을 제가 색칠을 좀 해놨습니다. 보시면 어림잡아서 거의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 정도. 즉 중학교 때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통합과학을 공부할 때 좀 이롭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트들이 많이 겹치게 되니까 아무래도 중학교 때 열심히 한 학생들이 이런 게 많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그럼 쌤, 저는 중학교 때 과학 공부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떻게 통합과학은 좀 불리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하얀색으로 표시한 단원만 우리 방학 때 조금만 열심히 준비해도 통합과학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혹시나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친구들이라면 요 단원들 위주로 조금 공부를 화이팅해서 방학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통합과학 단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22년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단원이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근데 거의 90%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 10%? 그것보다 더 아래일 거예요. 조금 변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1단원 과학의 기초 단원과 그 다음에 2학기에 있는 3단원 과학과 미래사회라는 단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머지 여기 1, 2단원과 여기에는 2, 3단원은 기존에 여러분들 선배가 배웠던 통합과학 단원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는지 간단하게만 좀 살펴드리면, 이 1단원의 과학의 기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그래프, 실험, 자료, 모형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 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이 실험의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거기서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과학의 기초를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기에 추가된 과학과 미래 사회라는 파트는요, 여러분들 조금 사회와 좀 연관돼서 과학을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되게 이슈가 있었던 코로나랑 관련된 내용이죠. 감염병과 병원체라는 내용을 가볍게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되게 뜨거운 챗GPT 이런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공지능과 과학탐구, 그리고 로봇, 그리고 이런 신기술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윤리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3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신에서 만약 출제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어떤 사회적인 소양, 그 다음에 과학적인 소양들을 가볍게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수능을 보게 되면 28년도에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될 텐데, 기존에 지금 선배들이 보는 수능과 여러분들이 치르게 될 수능은 좀 달라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달라지지만 저는 통합과학 부분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선배들이 보는 수능은요,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영역이 나눠져 있고 거기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응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든 수험생, 즉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꼭 시험에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즉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볼 수능에서는 문과, 이과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통합과학, 1학년 때 배웠던 통합과학이 수능에서도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는 점 명확히 알고 가셔야 될 겁니다. 쌤, 그러면 여태까지 내신에서 나왔던 통합과학이랑 수능에서 출제된 통합과학이 뭐가 다를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내신에 있는 통합과학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쉬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한 개념에 대해서 OX 정도로 판별하는 수준으로 풀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뭐 계산, 추론, 분석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요. 수능형 통합과학 문제는 여기에 정확히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학이지만 막 수학처럼 미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미지수들을 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석, 추론, 적용,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단순히 달달달 외우는 암기로만은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수능형 문제는 통합과학에서 변별력 문제로 출제돼서 여러분들 되게 힘들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들으면 체감이 잘 안 되니까 실제 자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이 오른쪽이 좀 수능형 문항에 가까운 문제입니다. 보시면 자료나 문제의 길이도 다르고요. 벌써 너무, 우리도 이거 뭐 통합과학인데 영어 알파벳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미지수들이 많이 껴 있습니다. 여기는 물리 파트 개념인데, 물리 파트 개념에 대해서 단순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OX로 판단해서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계산도 들어가고 이 미지수에 대한 추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 보기에 써져 있는 값과 일치하는지 판단해야 되는 조금 더 심층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쌤, 물리 파트는 원래 어려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라고 얘기하셔서 생명 파트 문제도 가져와 봤어요. 생명과학 파트. 왼쪽은요, 여러분들 그냥 교과서, 부교재 위주로 열심히 공부하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온 문제입니다. 근데 오른쪽 어떤가요? 생명과학 파트인데, 야, 여기도 미지수가 나와 있네? 그리고 분수도 나와 있고 막 더하기, 이런 게 막 와장창 몰려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과학 파트는 암기야 해서 긴장을 늦추시면 이렇게 수능형 문제에 크게 대실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신형 문항과 수능형 문항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설명을 드렸고, 28년 대입이 이런 수능형 문항들이 통합과학에서 이제 출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럼 과연 동패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통합과학이 내신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패고 통합과학은요, 먼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난이도가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중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좀 상에 가까운 중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난도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이상 출제됩니다. 그 어려운 문제는 추론과 분석 능력을 요구하는 수능형, 변별력 있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즉 두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세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도 문제가 출제 가능한 어떤 소스들이 있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 나와 있는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동패고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분수적인 표현, 비율을 물어본다거나 여러분들 계산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패고에서는 꾸준히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수능형 문항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또 특이하게 선생님이 한번 교체되셨는데 요 교체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험이 조금 변화된 것들이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제일 빠르겠죠. 네. 이제 이게 왼쪽이 동패고등학교 문제고 오른쪽은 이제 다른 운정권의 다른 학교 문제입니다. 보통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많이 출제돼서 이렇게 비교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요, 비교하는 식으로 같이 내긴 했는데 문제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주고 이 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매칭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귀류법이라고 해서 요게 맞으면 요것도 맞고 요게 거짓이면 이 명제가 틀렸으니까 다시 가정을 세워보자 하는 식으로 좀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그림이랑 어떤 걸 지목해서 A, B, C, D로 지명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즉 동패고는 같은 문제를 내도 추론 능력과 분석 능력을 조금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명 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벌써 느낌이 다르죠. 삼투합이라는 또는 삼투현상이라는 개념을 다뤘는데 생명 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개념을 물어볼 수 있는 OX 수준이 아니라 표 분석해서 이게 어떤 걸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의 조금 고차원적인 그런 생각 능력을, 사고 능력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생명 파트에서도 또 쉽게 낼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고난도로 낼 수 있는 소스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요. 이렇게 활용을 하고 당연히 화학 파트는 어려운 문제들이 또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유심히 보시면 H2X라는 수용액은 이제 산이라는 성질을 가진 물질인데 H2라는 거는 통합과학 교재에서 주로 사용하는 주된 물질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여기가 1이라는 숫자를 해서 1대1로 결합한 그런 산 물질을 사용하는데 동패고에서는 이런 H2라는 이가산 물질을 사용하면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 틀리게 됐는데 다행히 저한테 배운 학생은 또 맞췄네요. 중요한 건 이렇듯 동패고에서는 어렵게 낼 수 있는 소스가 딱 보인다면 선생님들 절대 놓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를 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전년도랑 좀 비교해서 선생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저는 이제 추측이죠, 바뀌셔서 그런지 수행평가와 관련된 내신형 문항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인데도 지문을 되게 길게 줘서 상세한 암기를 요구하는 내신형 문항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도 보통 철에 대해서 화학 파트에서 물어보게 되면 반응식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산화환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철은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 넣어서 아주 학생들 이런 거 혹시 배웠었나? 네. 암기는 내가 모르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리거든요. 왜? 내가 뭐 추론을 할 수 없고 내가 외우지 않은 거면은 그냥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난도 문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암기의 상세한 부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시험 볼 때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거예요. 왜? 내가 외우지 않은 게 여러 개 보이면 어렵다고 느껴버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시험과 비교했을 때 좀 동패고에 달라진 출제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화학에서 변별력을 좀 가진 문제들이 여러 출제됐다면 이번 연도에서는 생명에서 고난도 문제가 추가가 되고 추론 분석이 아닌 상세암기 문제, 여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수행평가 내용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문제보다는 조금 쉬웠다고 저는 분석을 하는데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상승이 돼서 100점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출제 트렌드와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시험 문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꼼꼼한 개념 공부는 동패고에서 기본입니다. 네. 즉 암기할 건 당연히 암기해야 되고 개념 공부에 절대 소홀히 하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또한 수능형 문제와 고난도 문제를 풀어보면서 두려움을 없애고 문제 접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연습을 미리 충분히 해놔야 동패고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동패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은 저한테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어요. 네, 사실 본격 홍보 시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형이든 수능형이든 다 상관없이 교재에 하이브리드형으로 다 녹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랑 수업하면 내신형, 수능형 다 복합적으로 대비가 가능한 그런 교재를 쓰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동패고에서 자주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제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 접근할 때 필요한 개념은 뭔지 다 단계별로 쪼개서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만 따라오시고 이것만 주구장창 연습하시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신형 문제는 당연히 내신형스럽게 이렇게 준비를 제가 자체적으로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이런 내신형 문제가 나왔는데 거의 유사하게 제가 적중을 시킨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개념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에 대한 예측을 해서 이왕 암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정답률이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자체 테스트를 만들어서 암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내용이에요. 암기를 그냥 주구장창 교과서 읽는 게 아니라 좀 시험에 출제될 만한 내용들을 좀 빈칸으로 뚫어서 아니면 비교를 해야 된다면 OX로 비교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외울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당연히 부교재를 저는 진짜 상세하게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던 간에 시험 문제는 학교 선생님 내는 거기 때문에 학교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부교재 이렇게 다 받아서 시험 직전 때 너네 학교는 이런 게 좀 달라, 너네 학교는 이런 거 다루더라, 이런 것들을 체크 포인트를 다 정리해서 뿌려드립니다. 그럼 시험 보기 전에 이런 거 한번 보고 들어가면은 보통 적중이 돼서 시험에 잘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관리도 좀 열심히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별로 관리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 관리 메시지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숙제 내용, 어떤 것들이 숙제로 나갔는지랑 학생이 숙제를 잘 해왔는지 아니면 못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학교 시험 진도 대비 우리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금 내용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시지 않게끔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거는 학생 개개인별로 성취도가 어떤지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에 있었던 제 자체 제작 테스트와 그리고 문제 결과들을 저는 꼼꼼히 기록을 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험 때 만약 시험을 본다면 이 파트에선 정답률이 뭐 80%, 이 파트에선 정답률이 85%, 그래서 한 82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까지 저는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보강 일정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클리닉이 진행되거나 수업을 더 해야 되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처럼 특이사항 기록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결석을 하더라도 저의 모든 강의는 입시는 이쌤 학원생, 그러니까 재원생에 한정해서 모두 녹화가 되고 있어서 현강보다는 당연히 좀 느낌이 부족하겠지만 현강 못지않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집에서 결석을 하더라도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런 제 관리 컨텐츠와 강의 컨텐츠들이 딱 조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되게 만족하고 계세요. 요거는 제가 항상 너무 뿌듯해서 제가 카톡에도 따로 저장을 해놨는데 어떤 한 학부모님의 이제 학생이 처음 100점 받은 시험지를 받아봤대요. 그러니까 국영수, 과학, 뭐 사회 이런 거 다 통틀어서 100점을 처음 받아본 학생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문으로 저희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 제가 마음에 항상 새기면서 나의 노력들이 헛되이지 않고 이렇게 또 학부모님들도 만족시켜 드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뭐 이런 장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종종 좋은 성적과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낄 때 이런 것들 메시지로 많이 저한테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또 직접 수업을 듣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봐요. 그래서 쌤의 좋은 점은 뭐였어? 쌤의 강의에 어떤 게 좋았어? 어떤 대비가 좋았어?
아니면 쌤이 어떤 점이 좀 너랑 안 맞았니? 아니면 쌤이 어떤 것들을 해줬을 때 너가 좀 불만이 있었어? 이런 것들을 시험 끝나고 항상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안 적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없는 장소에서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또 낱낱이 다 적어줘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학생이 만족하는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물리 같은 경우엔 쌤이 차근차근 단계별로 설명해 주시는 게 이해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었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줘서 머리에 새길 수 있었다. 뭐 이렇게 학생들도 실제로 제 강의를 만족하는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통합과학 2022년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동패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내신이 출제가 되는지,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저의 본격 홍보 시간도 야무지게 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학생이든 저를 거치면 과학에 대해 흥미가 좀 생기고, 그리고 성적도 올라가는 걸 제가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 여러분들은 나 이제 진짜 공부해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와 마음만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저의 여러 가지 관리 컨텐츠, 수업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이루실 수 있게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거 없이도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 있는, 또한 잘하는 학생들은 그 베이스가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입시는 이쌤의 통합과학 윤태인 선생님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입시는 이쌤 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고요. 실제 현재 오프라인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